속에 우린 아직 흐르고 있어 유리를 펼쳐도 네, 박수 치셔도 됩니다. 네. 자, 정식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윌라와 현대백화점 목동점 그리고 출판사 무제의 박정민 대표와 함께하는 윌라 북독회 낭독회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한별입니다. 반갑습니다. 스페인의 실내 같지 않은 야외 같은 이 공간에서 우리 박정민 대표님이라고 불러드리는 게 낫겠죠? 네. 박정민 오늘은 대표님과 함께 이렇게 북토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잠시 안내 말씀드렸죠. 앞서서 SNS 이벤트도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후기 잘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나오셨으니까 바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배우가 아닌 대표님으로 함께 하십니다. 출판사 무제의 박정민 대표님, 여러분 박수로 맞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네, 배우 박정민이고요. 오늘은 출판사 무제 대표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어떠세요? 대표님으로 이렇게 팬분들과 함께 하는데 느낌이 어떠신지? 저희가 그저께인가요? 전시를 했는데 그저께 끝났어요. 거기서 본 얼굴들이 엄청 많아요. 하지만 반갑네요. 네. 못 보던 얼굴 분들도 계시는데 아무튼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런 어떤 사실 영화나 뭐 이런 작품이 아니라 또 책과 출판사로 찾아뵀는데도 변함없이 사랑을 주시니까 너무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럼 말 나온 김에 제가 앞서서 살짝 시간이 있을 때 박정민 대표님한테 궁금한 게 있는지를 한번 여쭤봤었는데 팝업 얘기가 나왔었어요. 전시 얘기가. 물론 뭐 많은 분들이 이제 천녀로 만주를 들으셨을 테니까 거기에 어저기 그림이 있었다고. 어저기 밥그릇. 예. 그림이 그림을 형상화한 사진. 네. 그림도 있었습니다. 예, 맞아요. 그 어저기의 그림 작품과 박정민 대표님의 싱크로율은 어느 정도 되는지를 물어보셨거든요. 저랑 그 그림이요? 네. 0%인데요. 제가 어저기가 아닌데. 그죠? 근데 왜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 이렇게 말씀 나누시다가 네. 박정민 닮지 않아서 뭐 이렇게 하셨을 수 있는데 네네. 그 그림은 사실 저희 책이 나오기 전에 그려진 그림이고 네, 그 그림을 제가 좋아하는 이제 작가님께서 그리신 그림이고 제가 염탐하던 작가님이었는데 네. 분명히 예전에 봤던 그림이었는데 책이 나오고 나서 다시 이제 그분의 작품들을 훑어보다 보니까 그 그림이 너무 어저기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샀어요, 그 그림. 그래서 그 그림 걸어놓으려고 네. 요청을 드렸는데 홍콩에서 팔고 있다고 가져와야 된다고 하셔가지고 네네. 이제 실물을 못 걸었죠. 네, 인쇄해서 걸었죠. 결과적으로 봤을 때 싱크로율은 0%다. 0%죠. 네. 알겠습니다. 그 바로 넘어가서 저희 그 박정민 대표님 요즘 워낙 바쁘시잖아요. 어떠세요? 요즘 24시간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나요? 잠자는 시간과 네. 잠자는 시간 전에 뭐 한두 시간 농땡이 피우는 시간, 뭐 책을 읽기도 하고. 네. 근데 사실 그 시간도 일하는 시간 연장선상이죠. 이제 책을 계속 읽어서 또 어떤 것들을 또 발굴을 또 해내야 되다 보니까. 자는 시간 빼고는 다 일을 하고요. 자고 있으면 그 아영 이사님이라고 저희 이사님이 계세요. 한 분. 네, 저희 이사님. 그분이 업무 이제 전화를 새벽 꼭두 새벽부터 하세요. 그거 받고 일어나는 거예요. 네. 늦은 시간에도 일을 열심히 하신다고. 너무 지금 그분께서 사실 일당백으로 다 하고 계셔가지고 이런데 제가 자유롭게 올 수 있는 것도 이렇게 외부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도 그분이 지금 잘 맡아주고 계셔서 하고 있는 거죠. 네. 무제를 시작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워낙 많이 들으셨을 텐데 좀 여쭤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정말 꾸며서 얘기하고 싶은데 정말 아무런 계기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조금 꾸며서 얘기를 해보자면 네. 자연스러운 수순이었다 같은 느낌은 있어요. 네. 어쨌든 뭐 제가 막 본격적으로 혹은 제가 자의적으로 책을 내겠어 하는 어떤 마음으로 쓸만한 인간이라는 에세이가 나온 게 아니고 그냥
써놓은 글이 있는데 그거를 책으로 엮고 싶은 회사가 있어서 책이 나오게 됐는데 그때 이제 책하고 깊은 인연을 맺은 거죠. 네. 그러고 나서 책방도 이제 운영을 하게 되고 또 그러면서 맨솔로지 작품 같은 것들에 저의 글을 뭐 실어보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글들과 조금씩 가까운 삶을 살다 보니까 출판사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은 정말 갑자기 한 건데 자연스러운 그러니까 굉장히 생뚱맞은 짓은 아니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 정도는 합니다. 언젠가는 한번 했어야 되는 건데 그때가 지금이었다. 이게 꾸며서 얘기하자면 아니 그럼 안 꾸미면 뭐예요? 아무 생각이 없이 만든 겁니다. 그냥 재밌겠는데 싶어서 재밌겠다 싶어서 그냥 만들어보고 싶었어요. 책을 써보기도 하고 팔아보기도 했는데 안 들어보진 못했으니까 네. 어느 정도 책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팔리고 뭐 이런 시스템들을 아주 조금씩 겪어봤으니 만드는 것도 한번 해보면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 배우에서 출판사 대표님이 되셨는데 가장 많이 달라진 건 뭔가요? 업무의 형태가 아예 달라요. 완전히 그러니까 배우는 사실상 몸을 움직여서 감정을 써서 하는 네. 일이라고 치면 출판사의 대표 혹은 출판사의 일은 굉장히 차가워야 되고요. 책상머리에 앉아서 하는 일이고요. 굉장히 좀 지적인 영역을 많이 그렇죠. 요구하는 계속해서 뭔가를 이제 업무적인 생각들을 계속 놓지 않고 있어야 되고 잊은 것은 없는지를 계속 검열을 해야 돼요. 네. 사무직에 가깝다. 제가 사무직을 해본 건 아니지만 네네. 만약에 사무직이 이런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서 혹시라도 사무직을 하는 분들의 마음이 이런 건 아닐까? 네. 라는 상상은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박정희 대표님께 책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좋아하는 거고요. 자주 접하는 것이고 자이든 타이든 누군가는 자기 책을 읽어달라고도 하고 제가 읽고 싶은 책을 읽기도 하고 그렇게 좀 가까워져서 사실 그 의미에 대해서 깊게 생각을 해보려고 해본 적도 있어요. 나한테 책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근데 그렇게 생각할 때마다 자꾸 좀 가짜 같은 거예요. 그 생각들이. 그래서 최근에 이제 느껴지는 건 최근에 그냥 생각하지 않았는데 느껴졌던 건 제가 어딘가에서 얘기한 것 같지만 장난감 같은 느낌이에요. 네. 너무 의미 부여하고 싶지도 않고요. 그냥 재밌게 이 책을 가지고 놀고 싶은 거죠. 뭐 읽는 것도 그냥 어떤 노는 마음으로 읽고 만드는 것도 파는 것도 소개하는 것도 그냥 좀 재밌게 갖고 놀면서 해야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선택의 폭이 좀 자유로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강요하고 싶지 않고 그냥 그런 식으로 만들고 이렇게 하면 재밌겠다 싶어서 요즘엔 장난감 같은 느낌으로 제 인생에 책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장난감처럼 재미있게 갖고 놀고 싶은 대상이었던 책으로 또 최근에 아주 좋은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첫여름 완주. 뭐 다들 들어보셨죠? 너무 좋으셨죠? 네, 제가 앞서서 살짝 여쭤봤더니 다들 듣고 오셨더라고요. 그리고 다들 보고 오셨고 아시겠지만 듣는 소설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 접근 자체가 굉장히 신기하거든요. 어떻게 시작을 하게 되셨는지. 너무 많이 얘기를 심지어 어제는 이제 전국에 방송된 유퀴즈 운더블럭에 또 나와서 제가 소개를 했는데요. 네네. 이제 더 이상 얘기하면 아버지가 자기 팔아서 책 판다고 생각할 것 같아가지고 이제 그만 말해야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요. 저희 아버지가 시각장애인이시고 시각장애인 분들한테 책을 먼저 소개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다 보니 들려드리는 방법이 가장 편할 것 같고 제 직업이 어쨌든 배우이다 보니까 배우들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의 어떤 라디오 드라마 예를 들면 그런 형식의 하지만 그것보다는 서술이 조금 더 긴 형식의 소설을 만들면 의미도 있고 재미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처음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말 나온 김에 유퀴즈 얘기가 우연히 나왔으니까 여쭤보면 전 이게 너무 궁금했거든요. 어제 유퀴즈 방송에 보면 유퀴즈 출연을 계기로
이제 주문량을 늘리셨다고 했잖아요. 유퀴즈 방송에 어제 나갔습니다. 실제 주문량이 늘어났나요? 저희 이사님께서 네. 거의 춤을 추실 지경이에요. 오. 아니 근데 뭐 드라마틱하진 않은데요. 네네. 그래도 주문량이 늘긴 늘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많은 분들께서 또 관심도 보여주시고 막 어제 뭐 서점 뭐라 그러냐 어플 거기서 네. 뭐 실시간 뭐 랭킹도 막 순간적으로 올라가고 이런 거 보면서 짜릿하셨겠어요. 기분 좋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 책에 진짜 남들이 뭐 모두 영혼을 다 갈아 넣는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것 같아요. 맞아요. 남들이 봤을 때. 근데 뭐 작가님한테는 조금 뭐 죄송스러운 말씀일 수도 있고, 혹은 뭐 작가님께서 고맙게 느끼실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 책으로 해보고 싶은 걸 다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책 한 권으로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했을 때, 이제 이 다음 스텝으로 넘어갔을 때 내가 뭘 좀 안 해도 되고, 이거는 조금 더 신경 써서 해야 되겠다라는 것에서 어떤 데이터베이스들이 좀 쌓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당장 정리를 하지는 못했지만, 그래서 지금 해볼 수 있는 건 다 해보려고 하는 와중에 이렇게 어떤 매출이, 그러니까 그 판매량이 조금 올라가는 걸 볼 때는 보상받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죠. 네. 작가님도 챙겨드릴 수 있고. 네. 그러면 이제 김금희 작가님과의 작업도 굉장히 궁금한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소설이지만 대본집과 비슷한 느낌도 들었거든요.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좀 이렇게 작가님하고는 교류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이제 이 프로젝트를 제안을 드리고 놀랍게도 수락을 해주시고, 네. 제가 그냥 요구드렸던 거는 대본이 대사가 더, 그러니까 일반 소설보다 대사가 조금 더 많은, 그러니까 배우들이 연기하기에 용이한 형식의 소설을 써주시면 저희가 듣는 소설이라는 것을 만들 때 조금 더 차별화되고 재미있는 것들을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는 정도만 말씀을 드렸고, 뭐 알겠다라고 하시고 2년 만에 연락 온 거예요. 네네. 다 썼다. 그래서 그거 받았는데 이제 그때 정말 그때의 기분이랑 너무 행복했죠. 그 재미 원고를 한 장 한 장 보면서 아 이래서 김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읽었었죠. 워낙 그 김금희 작가님의 소설 자체도 좋지만 또 배우분들의 열연이 있었기 때문에 그 소설이 훨씬 더 맛있게 살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캐릭터들도 너무 매력적이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최양락 선배님이 하신 할아버지 역할도 그렇고 배성우 배우님의 이장님도 그렇고 너무나 인상적인 캐릭터가 많았는데, 대표님은 어느 캐릭터에 가장 좀 공을 많이 들이셨는지. 섭외가 될 수도 있고요. 네. 공이라고 하면은 사실 모든 배우들이 오셔서 네.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자기 역할을 하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NG가 별로 없었다는 얘기죠. 네. NG가 제일 많았던 건 이제 말씀하신 배성우 형. 자기가 하면서 자기가 웃겨가지고 그 웃음을 못 참아서 자꾸 NG를 내. 독보적인 캐릭터였어요. 네, 그분 말고는 네. 뭐 NG도 많이 없었고, 그냥 다만 지금 기억이 나는 건 제가 사실 뭐 열매도 마찬가지고 다 그런데 좀 제가 순간적으로 좀 놀랍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순간은 녹음이 다 끝나고 네. 그 김의성 선배님 부회장 역할에 김의성 선배님의 톤에 제가 좀 놀랐었어요. 편집 과정에서 이분의 톤과 연기가 정말 독보적이구나 라고 생각이 든 게, 원래는 그분이 그 초반에 나오는 버스 기사, 네네. 그리고 중간에 나오는 그 기차역의 매점, 온장고를 파는, 네네. 온장고를 주는 그것까지 다 하고 오셨어요. 그래서 역을 하셨군요. 네, 그리고 쭉 듣는데 저는 심지어 알잖아요. 그 역할을 누가 했는지도 알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분리가 돼서 들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만 버스 기사가 구회장이야? 맞아요. 구회장이 매점 주인이야? 뭐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처음에. 네. 그래서 이거 내가 아는데도 내가 속을 정도면 듣는 사람은 헷갈리겠다 싶어서 전 두 개 설명 듣고 알았어요.
두 개를 그래서 제가 두 역할을 그 다른 분으로 다시 녹음. 그래요? 네, 김희성 선배님. 그 정도로 이분의 이분의 세월이 연기 인생이 그 세월이 증명하는 어떤 톤 같은 것들이 확실히 배우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윌라에서도 선배님 녹음하시는 거 듣고 좀 놀래서 다른 책 제안하시고 막 그러셨어요. 이거 좀 녹음해달라. 네. 그 정도로 너무 신기한 경험이었죠. 네. 저도 이제 듣다가 댓글들도 찾아보고 여러분들께 의견도 들어봤었는데 첫여름 만조를 들으면서 뭔가 좀 위로를 받았다, 힐링이 됐다 이런 표현들도 많이 해주셨거든요. 대표님이 처음 이 글을 받았을 때 어떤 감정이 드셨는지도 궁금해요. 우선 그저 재밌었고 웃겼습니다. 네.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직업이 어쨌든 배우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떤 책들이나 이런 것들을 읽을 때 어쩔 수 없이 그 인물들을 중점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이야기도 이야기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 인물들이 몇 면이 굉장히 특별하고 재밌잖아요. 네. 특히 뭐 말씀하신 이장님이나 뭐 정혜나 네. 할아버지 뭐 양미 이런 사람들은 너무 특이하고 웃기잖아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정말 그 원고를 연출할 사람의 입장으로 읽다 보니까 그 인물들이 너무 재밌어서 기분이 좋았고 그 이후로는 이제 이야기도 제가 분석을 해야 되고 이제 전체적인 리듬감이나 톤 같은 것들도 연구를 해야 되다 보니까 좀 더 깊게 읽게 되잖아요. 네. 그때 왔던 이 소설이 주는 의미와 감동이 그 레이어가 굉장히 겹겹이 쌓여 있고 그 깊이도 굉장히 깊은 소설이구나. 그래서 제가 이 책을 그냥 제 친한 친구나 뭐 제 지인들한테 소개할 때 시간이 되면 두 번은 읽어봐요. 네. 두 번을 읽었을 때, 세 번을 읽었을 때 오는 감정이 좀 개인적으로 저는 너무 많이 달랐었어요. 네. 그럼 어쩌면 지금 이거는 이제 대표뿐만이 아니라 프로듀싱이랑도 전혀 다른 거예요. 어떤 것과 다르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이제 처음 읽었을 때와 이것을 창작물로서 만들어야 되는 프로듀서로서의 느낌이 잘 다른 건지. 다르죠. 확실히 다릅니다. 네. 저는 이제는 이 완주를 읽거나 들으면 네. 되게 슬퍼요. 이렇게 슬픈 마음이 들어요. 그러니까 네. 묘하게 깔려 있죠. 네네. 그 인물들을 제가 너무 바라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만나고 헤어질 줄도 알아야 되는데 계속해서 만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러니까 한 명 그리고 심지어 그것들을 그 인물을 연기한 사람이 다 제 지인이잖아요. 네. 그들의 얼굴로도 제가 만난단 말이에요. 이 소설들을 듣거나 읽을 때.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짠해져요. 열매뿐만이 아니라 뭐 어저기도 그렇고요, 뭐 이장님도 그렇고요, 수미 엄마도 그렇고 뭔가 이렇게 창작자로서 이 소설을 바라볼 때는 감정이 꽤나 깊어지는 것 같아요. 네. 오히려 더 애정을 담게 되시는. 예, 좀 그런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소설을 듣기 위해서는 윌라를 통해서 듣고 있는데 윌라와의 협업도 굉장히 재미있는 작업이었을 것 같거든요. 어떤 에피소드 같은 게 있으신지. 그러니까 저는 마냥 즐거웠는데요. 네네. 저기 계신 눈치를 보시죠. 저기 계신 저 비니 쓰신 저분이 저희 그 엔지니어예요. 네. 윌라, 그러니까 저희 천여름 완주를 거의 6, 7개월 동안 붙잡고 있던. 근데 저 몰랐거든요. 다른 오디오북은 보통 한 2주 정도만 만든다는 거예요. 네. 근데 제가 저분을 거의 8개월 붙잡고 있었거든요. 저 사람도 할 일이 있는데 제가 자꾸 이제 대리님 괴롭혀 드린 거죠. 네. 근데 제가 어느 순간 좀 놀랐냐면 계속해서 저 녹음도 같이 하고 편집도 같이 하고 뭐 이렇게 자주 만나서 작품들을 이제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저희 엔지니어가 저의 취향과 기호를 파악한 거예요. 마치 챗 GPT처럼. 네. 뭔가 나에게 맞춤형이 되어가지고. 네, 그래서 제가 뭔가 주문을 하지 않아도 네. 제가 좋아할 법한 소리와 편집들을 해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저는 너무
게 되는 거죠. 제가 할 이야기들이 거의 없어지니까. 네. 그래서 이런 것이가 내가 만약 그 영화 감독이 함께 오래 일한 편집 기사라든지 음악 감독이라든지 촬영 감독이라든지 그 자기의 취향과 기호를 아는 누군가와 계속 일을 하는 이유가 네. 그런 거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해봤었어요. 이 작품을 만들면서 이렇게 내가 뭘 원하는지를 내가 얘기하지 않아도 알아주는 스텝이 있다는 건 너무 믿음직스럽고 행복한 일이잖아요. 때로는 축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너무 고맙죠. 박수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가 그 결과물을 만나볼 수 있었던 건 8개월 동안 이거 쉽지 않은 기간인데요. 근데 이제 4월 저희가 7일 날인가 그 도서관에 배포를 해야 되는데 네. 제가 또 그 병이 도져가지고 5일에도 듣고 6일에도 들으면서 이거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이거 고쳐야 될 것 같은데 하면서 막 밤에 계속 문자 보내고 이거 해줄 수 있어 이거 퇴근했는데 이미 가정도 있는 분인데 네. 이제 마지막 날에 얘기하더라고요. 더 이상 이러시면 안 됩니다. 참다 이제는 더 이상 안 되십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는 저도 그만 듣겠습니다. 딱 마무리를 지어. 그러니까 정말 파일 보내기 거의 몇 시간 전까지 같이 작업을 한 거예요. 정말 수많은 분들의 노력과 땀, 정말 영혼이 갈려있는 작품이군요. 맞습니다. 제가 처음이라서 좀 서툴렀는데 다음에 또 같이 이제 하게 될 텐데 다음부터는 조금 더 용이하게 일을 하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는 바죠. 네. 윌라에서 저희가 만날 수 있지만 사실은 윌라보다 더 먼저 공개된 플랫폼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청각장애인 분들을 위한 플랫폼인데. 네, 시각장애인분들. 네네. 시각장애인 분들. 죄송합니다. 근데 그런 선택도 사실은 쉽지 않은 선택이잖아요. 평소에 그 저희가 오디오북이 배포되는 과정과는 전혀 다른 과정 아닌가요? 다른 과정이죠. 네. 그리고 사실 쉬운 선택이에요. 그렇게 어렵지 않은 일이에요. 네. 생각만 한다. 그래서 근데 이게 뭐 여러 가지 이제 제반 사항이나 뭐 이런 것들을 따져봤을 때 생각하기가 좀 어려워서 그런 것뿐이지 뭐 생각해보면 사실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근데 어쨌든 저는 그 시각장애인 분들이 이용하시는 도서관들이 전국에 꽤 있어요. 네네. 이렇게 어플로 혹은 인터넷으로 이제 접속을 해서 들으실 수 있는 게 있는데 저도 이제 녹음 봉사, 오디오북 녹음 봉사를 하면서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걸 알았고 알고 보니까 저희 아버지도 쓰고 계신다라는 것도 알았고 그래서 그러면 여기 먼저 이렇게 좀 소개를 드리고 하는 책이 있으면 선물이 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지금 또 많은 분들이 그렇다면 이 내용에 대해서도 궁금해 하시겠지만 매력은 뭘까? 이 소설의 매력은 뭘까? 느끼시는 분들도 당연히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요. 혹시 이 천여름 완주를 읽고 혹은 들었을 때 이것만큼은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어저귀라는 인물이 나오죠. 네. 그 인물을 이 미스테리한 인물이죠. 그렇죠. 네. 신비롭고 근데 그 인물이 저는 작가님의 의도도 있을 거고요. 제가 생각하는 것도 있을 텐데요. 다각도로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나의 어저귀, 나만의 어저귀를 만드는 과정을 가져보면 이 책이 나만의 것이 될 수가 있다는 생각이 저는 좀 들거든요. 내가 가장 소중하게 느끼는 것이 무언가 내 인생에서 혹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가장 부족한 것은 뭐가 혹은 이 세상에서 사랑이 가장 많은 사람은 누구인가 등등 여러 가지 존재들을 생각하다 보면 이 어저귀에 대한 마음이 되게 애틋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주인공은 물론 열매지만 저는 열매에게 그 일반 조건 없는 사랑이라고 해야 되겠죠. 네. 그런 사랑을 부모도 아닌데 어떤 그런 사랑과 도움을 주는 한 인물이 과연 내게는 무엇인가라는 것을 좀 생각하는 과정을 거치면 온전히 나의 소설로 만들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이 여정의 캐릭터는 열린 캐릭터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부터 그런 열린 캐릭터로 설정을 하신 건가요? 모르죠, 제가 작가님이. 네. 작가님은 의도가 있으셔요. 작가님 네. 의도가 있으신데, 네. 제가 예전에는 그런 것들을 좀 설명을 하고 다녔었는데, 굳이 설명 안 해도 되겠다 싶더라고요. 전시도 좀 거쳐보고, 여러 가지 해석들을 이제 듣다 보니까, 아, 이거는 누군가 규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해서 나의 어조기를 만들면, 그게 나의 소설을 만드는 하나의 방법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 계시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네. 아무래도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또 박정민 대표님을 응원하시는 분들도 지금까지의 행보들을 봐도 저 사람의 다음은 무엇일까가 굉장히 궁금할 거거든요. 대표로서 박정민 대표님은 다음 완주는 어떤 걸로 좀 하고 싶으세요? 어떤 다음 스텝이나 목표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눈앞에 저희 서울국제도서전이 있어가지고, 네. 가장 큰 행사잖아요. 그거부터 얘기를 해야 되고요. 또 이제 이번 내일 오늘 내일 주말간에 이제 저희 신간에 대한 것도 이제 정보들이 쭉쭉 나올 거고. 네. 한데 이제 이거는 굉장히 눈앞에 있는 저의 목표와 꿈이라고 한다면 아주 먼 미래로 가보자면 저는 아주 이제 나이가 좀 들어서 노년이라고 해야 될까요? 모르겠습니다만 이 책을 만드는 이 일을 제 주업으로 삼고 싶다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배우로서가 아닌 그때가 되면 누군가 찾아준다면 네. 배우를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그거는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배우라는 건 내가 배우를 할 거라고 한다고 배우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때도 찾아주는 분들이 있다면 응당 가서 또 뭔가 이렇게 일을 해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나 자신을 이렇게 계속해서 뭔가 생각하게 해주는 혹은 나 자신을 좀 눌러주는 그런 일인 것 같아서 이 일을 좀 놓고 싶지 않다. 네. 그래서 언젠가는 이게 나의 주업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이제 일을 하려고 하는 거죠. 네. 여러분도 느끼셨겠지만 아까 장난감이라는 표현도 써주셨는데 책 얘기를 할 때 박정민 대표님의 눈빛이 굉장히 반짝이거든요. 네, 저 옆에서도 잘 보여서 그런지 너무 신나하는구나, 즐거워하는구나 이렇게 느껴져서 보는 저도 기분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여러분 완주에 대한 얘기도 좀 나눠봤었는데 이쯤에서 분위기를 살짝 바꿔서 저희가 밸런스 게임을 살짝 해보려고 해요. 지금 박정민 대표님 표정이 조금 어두워졌는데 왜냐면 어떤 게 나올지 모르세요. 그래서 저희가 빠르게 주제를 드리면 이 중에 마음에 드는 걸 순간적으로 골라주시면 됩니다. 순간적으로요? 예, 생각할 수 없나요? 생각하셔도 되는데 짧으면 짧으세요. 예,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출판사 대표로서 더 힘든 걸 골라주시면 돼요. 작가님에게 원고 마감 독촉, 그리고 첫여름 완주 낭독 일정 섭외 요청. 당연히 후자입니다. 후자요. 원고 마감을 독촉해 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독촉한다고 나올 게 아니에요. 원고라는 게. 기다리셨으니까. 네, 근데 이거는 뒤에 거는 제가 일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일이 당연히 어렵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빨리빨리 진행해 주시면 돼요. 네. 자, 두 번째는요. 내가 가장 애정하는 책입니다. 쓸만한 인간과 첫여름 완주. 첫여름 완주죠. 진짜요? 네, 쓸만한 인간은 제가 네. 별로 안 좋아하는 책입니다. 왜요? 너무 오래전에 제 생각들이 들어가 있는 책이라서 네. 어렵다. 물론 이제 제가 소중한 책이죠. 근데 첫여름 완주가 더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무제와 함께 하고 싶은 작가님에 대한 질문입니다. 나와 후자예요, 후자. 후자예요? 네네. 이거 잘 안 보셨잖아요. 후자. 그래요? 후자만 봤을 때 후자예요. 그러네요. 뭘 시켜도 투덜거리는 작가님이긴 한데 책만 내면 100만 부 팔리는 작가님. 네, 투덜거리는 거 받아줄 수 있습니다. 네. 정말 0.5초의 망설임도 네. 없으시죠? 더 막 화내도 상관없어요. 알겠습니다. 자, 네. 다음 무제 신간도서가 다음에도 출판됐을 때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저희가 여쭤보겠습니다.
직접 광고판을 들고 광화문 한복판에서 비보잉을 합니다. 직접 에베레스트 정상에 올라서 세계 유튜브 1위 운영자와 영상을 촬영한다. 이거. 두 번째, 네, 이거는 잡아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 대표님의 마인드로 접근하신 거겠죠? 그렇죠. 이거 제가 이거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책을 사주는 것도 아니고. 너무 솔직하십니다. 예. 네. 자, 다음입니다. 길을 걷다가 무언가를 발견했어요. 더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책을 무한히 기획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이 멈춰있는 밤, 무죄의 10년 뒤를 볼 수 있는 손거울. 어려우신가 봐요. 앞에 거 하겠습니다. 앞에 거. 네. 오, 저게 더 재밌을 것 같고 희망이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뭐가 됐든 좋든 안 좋든 별로 의욕이 없어질 것 같고 이게 낫겠죠. 근데 지금 보니까요, 박정민 대표님은 뭔가 선택할 때 그 재미라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나요? 예. 그렇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출판사 대표이자 작가인 박정민의 선택은 원고를 완성했는데 실수로 저장 안에서 날리기, 원고 마감 하루 전, 원고 작성해야 하는 상황. 이거죠. 이게 제일 최악이죠. 이거 진짜 최악이고. 그렇죠. 네, 이거는 쓰면 그래도 하루 전이 어디예요? 네. 네, 이거는 괜찮은데 이거는 안 돼요. 이거만큼은 안 된다. 저건 너무 끔찍한데요. 지금 약간 순간적으로 좀 휘청하셨어요. 네, 저건 안 돼요. 저거는 또 글을 좋아하고 써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거 있어요. 그러니까 있는 걸 날리는 거고 없는 걸 쓰는 거니까 이게 훨씬 낫죠. 알겠습니다. 자, 박정민 대표님과 밸런스 게임 해봤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겠습니까? 자, 출판사 부재였기. 아니요. 별로 안 짓궂어서. 그래요? 네, 더 짓궂어도 되는데. 저 다음에는 더 짓궂어도 네. 하셨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오래 기다리셨을 것 같아요. 우리 오늘 북토크의 하이라이트, 박정민 대표님의 목소리로 듣는 첫여름 완주의 생생 낭독 시간이 있겠습니다. 오직 이 자리에서만 들을 수 있는 거고요. 우리가 오디오북에서 들었을 때는 김동훈 성우님이나 다른 분들이 읽으셨던 그 박정민 대표님의 목소리로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만 들을 수 있는 리미티드 에디션이겠죠. 자, 기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낭독 장면을 제가 줄거리만 살짝 말씀드릴게요. 완주마을에 도착한 열매가 과거 완주마을에 대해 얘기했던 수미에 대해서 떠올리는 장면입니다. 수미에 대해 생각하면서 잠시 마음이 약해지지만 이내 다시 마음을 다잡고 길을 가려고 하던 중에 비가 오게 되죠. 비를 맞고 올 뻔했는데 어저기가 열매에게 우산을 씌워주는데요. 손열매는 캐리어가 무거워 허리가 뒤로 젖혀질 정도로 힘을 주며 발걸음을 옮겼다. 마을 어귀에는 정보와 생태마을 완주리라고 쓴 바위가 서 있고 그 아래 크고 작은 안내판들이 마을을 소개하고 있었다. 구양도장 삼거리, 완주중학교, 시지정보호수 508호 완주전남, 체험농장 외삼촌네, 국가하천보호구역. 말로만 듣던 공간이 실제로 있으니까 신기했다. 대학 다닐 때만 해도 수미는 시도 때도 없이 고향 마을 이야기를 했다. 그러다 졸업 후에는 비가 올 때만 말했고 나중에는 수해가 걱정되는 여름에만 언급했으며 30이 넘어서는 술에 취했을 때만 이야기했다. 수미는 언제나 마을을 벗어나고 싶었다고 고백했다. 누구보다 서울을 자주 들렁거리던 여자애였고 한 번 나가면 청량리에서 완평까지 오는 마지막 기차를 타고서야 돌아오곤 했다고. 뭐가 가장 싫었냐고 물으면 언제나 물이라고 답했다. 그 다음에는 비, 그 다음에는 댐, 그 다음에는 물살, 그 다음에는 장마. 그런데 이상하지? 서울로 오고 나서는 여름이랑 비를 기다린다. 비가 천하에서 떨어질 때 우드드 우산을 뜯듯이 빗방울이 쏟아질 때 그럴 때 나는 겨우 숨을 쉬어. 여기도 별다른 곳이 아니구나. 여기도 비 오는 곳이구나. 여기도 별 수 없구나 생각하는 거지.
그게 얼마나 눈물겨운 안도감인지 다른 사람들은 알까? 그런 수미를 떠올리는 열매의 얼굴에 잠깐 슬픔과 그리움 같은 것이 어렵다. 하지만 이렇게 나약한 마음으로 어떻게 돈을 돌려받겠는가? 그렇게 해서는 아무것도 회복되지 않는다고 열매는 마음을 먹었다. 그리고 힘을 내자 결심하며 배낭을 고쳐맸을 때 꾸물거리던 하늘에서 쏴 하고 비가 내렸다. 당황한 열매는 캐리어를 끌고 무작정 앞으로 달렸는데 그동안 비는 이른 꽃을 갈고 있는 관목과 봄밭에 심긴 호밀, 퇴비로 얹어놓은 향나무 톱밥 위로 더 세차게 떨어져 내렸다. 오래된 아스팔트 길을 내달리던 열매는 갑자기 비가 가려지는 느낌에 서서히 멈췄다. 아까 버스에서 본 남자가 무뚝뚝한 얼굴로 우산을 씌워주고 있었다. 고맙습니다. 버스에서는 꿈결이라 멋져 보이나 싶었는데 되는 대로 기른 듯한 머리 스타일이 너무 독보적이기는 해도 남자는 이목구비가 또렷하고 장난기에 있는 큰 눈을 지녀 잘생긴 리트리버 같은 느낌이었다. 어디 벌침에 쏘인 거 아니죠? 너무 펄쩍펄쩍 뛰길래. 남자는 손열매에게 우산을 쥐어주고 비를 맞으며 길을 갔다. 네, 여기까지 첫 번째 낭독이었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주실까요? 야, 이게 그 김도훈 성우님이 읽었을 때와 또 이제 유정우 성우님. 네네네. 유정우 성우님 읽으셨어요. 그 박정민 배우 그 대표님이 읽었을 때 어떤 네. 느낌이 완전 달라요. 그분이 읽는 게 낫죠. 아닌 것 같으신데요? 그분이 읽는 게 낫어요. 왜냐면 그 작가님께서 사실 네. 처음에 이 원고를 주실 때 아직 누구도 캐스팅이 되어 있지 않을 때 네. 어저기를 저한테 해달라고 해주셨어요. 좋았을 것 같은데. 그러면서 서술 부분까지도 이제 배우님이 읽어주시면 뭐 좋을 것 같다라고 했는데 제가 네. 안 됩니다. 단호하게요. 왜냐면요. 네. 하면서 왜냐면요. 남자는 이목구비가 또렷하고 장난기 있는 큰 눈을 지녀 잘생긴 리트리버 같은 느낌이었다가 아니어서 안 됩니다. 네. 아니, 목소리만 나오는데도요? 근데 왜냐면 사람들이 어쨌든 듣는 분들이 떠올릴 거 아니에요. 누가 그걸 녹음했는지 알면 그러면 아닌데? 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서 그 느낌이 있는데. 알겠습니다. 예. 아무튼 그래서 이제 안 됩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어저기는 김도훈 배우라는 네. 어떤 아주 좋은 배우에게 네. 부탁을 드렸고 서술 부분은 그래서 배우들이 어쨌든 연기를 하기 때문에 네. 이거는 무조건 베테랑 성우가 해야 된다. 네, 그래야 이게 밸런스가 확실히 맞을 것이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네. 이제 유정 성우님한테 말씀을 드렸고 해주신 거죠. 네. 철저하게 이제 대표님의 마인드로 접근하신 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두 번째 낭독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두 번째 낭독 장면은요. 어저기가 손열매를 숲으로 데려가서 그곳에 구덩이를 판 후에 손열매와 안으로 들어가서 숲의 전기를 받게 되는 장면. 어쩌면 이 소설 가운데 가장 로맨틱한 장면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자, 들어보겠습니다. 어저기가 재촉하며 두 팔을 내밀었고 열매는 어린 시절 작은 바위에서 바다로 다이빙하던 동작을 떠올리며 구덩이로 뛰어들었다. 그때 바다가 받아주었듯 어저기가 열매를 받아 안았다. 구덩이는 생각보다 아늑했다. 그리고 화려했다. 나무 뿌리와 균사체와 곰팡이가 여름밤에 알맞게 만발해 있었다. 열매가 손을 가져다 댔다. 느껴져요? 나무뿐이구나 싶습니다. 머릿속에서 이름들 다 지우고 더듬어 봐요. 있는 그대로. 그러자 열매에게는 대상이 뭔지가 아니라 자신에게 어떤 감각이 남는지가 중요해졌다.
우선 물기가 있었다. 어떤 것은 힘을 줘야 배어나왔고 어떤 것은 나무 뿌리 표면을 매끈하게 감싸고 있었다. 손가락에 달라붙는 실들은 곰팡이들이 만든 균사체라고 했다. 거의 모든 나무 뿌리들이 그 그물백 같은 균사체들을 늘어뜨리고 있었다. 구덩이 속에 있으니 열매는 전보다 더 또렷하게 냄새와 소리를 느꼈다. 원래 밤의 숲이 품고 있던 여름 여치들의 청아한 음색과 가지와 가지를 옮겨가는 밤새들의 날갯짓과 여린 가지를 우르르 들추다 내려와 열매 귀를 먹먹하게 하는 골짜기 바람 외에도 달을 비추기 위해 기꺼이 더 어두워진 연못의 물결 소리, 뾰족한 전나무 잎들이 공기 중에 긋는 투명한 빗금 소리, 흙 알갱이를 짚으며 땅벌레들이 길을 찾는 소리, 부부된 통나무 껍질을 쪼개며 버섯이 피는 소리, 이불이 펼쳐지듯 밤안개가 너르게 이동하는 소리, 어저기와 열매 위로 내려앉는 소리. 숨을 보내며 이제 물어봐요. 누구한테요? 숲의 여기저기에요. 모호한 말이었지만 열매는 어디론가 숨을 보내기 위해 노력했다. 일할 때 영상 속 인물들에게 자기 목소리를 내주었던 것처럼. 열매가 연기한 무엇도 현실에 있는 존재는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아예 없다고 부정할 수도 없는 존재였다. 그들은 환상이 아니었다. 열매의 호흡과 목소리를 전달받았으니까. 그래서 열매는 성우인 게 좋았다. 지금은 불가능하게 되었지만 열매가 슬픔을 느끼자 손가락에 따끔한 자극이 일었다. 처음에는 착각인가 싶었고 나중에는 비가 오나 두리번거렸지만 찰나적으로 일어나는 자극은 분명 존재하는 것이었다. 우와. 열매는 그것이 좋은지 나쁜지도 모르면서 일단 탄성을 질렀다. 어저기가 삽을 땅속에 꽂아놓고 길에 서 있다가 열매를 향해 얼굴을 돌렸다. 어두워서 표정을 읽어낼 수는 없었지만 이제 알았죠? 하는 물음에는 기쁨이 담겨 있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낭독까지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주실까요? 순간적으로 몰입하시는 대표님도 참 좋았지만요. 이 공간이 뭔가 자연과 어우러져 있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그러네요. 저는 이 천년의 완주랑 너무 잘 어울리는 장면이 아니었다. 네네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이 장면. 네. 좋아요. 지금 또 어떤 분들은 눈을 이렇게 지그시 감고 오롯이 그 목소리와 음향과 효과와 여기에만 집중하시더라고요. 더 몰입할 수 있게 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예.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네. 어떠셨어요? 이렇게 낭독이라는 거는 또 오디오북을 듣는 거랑은 다르게 내가 직접 하는 거니까 그 대표님으로서가 약간 또 다른 느낌으로 접근하게 되신 거예요. 네, 지금 또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항상 듣기만 했지 이렇게 낭독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또 낭독을 하면서 읽어보니까 이런 표현이었구나. 나는 갑자기 또 들어오네요. 이게 그러니까 성우님 혹은 배우님들이 확실히 이 작품을 조금 더 또 깊게 느끼고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갑자기 들었고 저랑은 또 다른 감각으로 이 작품을 기억하고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지금 갑자기 들었습니다. 그분들이 네. 그럴 수 있겠네요. 네네. 실제 그 캐릭터가 돼서 그 안에서 그냥 마음껏 뛰어놓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느낌이라면 전혀 다른 소설로 기억할 수 있겠네요. 그러게요. 그거는 너무 배우님들 부러운데요. 그러네요. 저도 지금 읽어보면서 갑자기 이게 아예 다른 감각으로 이 소설을 기억하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좋은 경험이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천년의 만주가 더 많은 사랑을 받고 많은 분들이 요청을 하셨을 때 박정민 대표 리미티드 버전의 오디오북이 탄생할 수도 있나요? 생각 안 해봤는데 네.
근데 막 요즘 좋은데요.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죠? 이거 리미티드 에디션이니까.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좋은 것 같아요. 네. 또 그만큼 사랑을 받을 수 있게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되고 우리 모두 힘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0만 부 정도 만약에 책이 네. 팔리면 네네. 생각해 보겠습니다. 근데 리미티드 에디션도 우리 감독님과 함께 하는 건가요? 괜찮겠어요? 벌써부터 조금.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직접 여러분들께 행운을 나눠드리는 시간도 한번 가져볼까 합니다. 이름하여 럭키 드로우인데요. 자, 여러분들 번호표 있으시죠? 뭘 드려요? 특별한 선물을 드립니다. 명찰에 여러분들 번호표가 있습니다. 이걸 제가 아닌 박효민 대표님이 직접 천년만주의 오디오북이 무료로 재생되는 굿즈 키링을 가지고 핸드폰에 태그하면 이 굿즈 아주 흔하지 않아요. 자, 몇 번인지 자, 직접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첫 첫 번째 번째 주인공은요. 018 18번.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몇 개 뽑아요? 5개입니다. 5개. 5개. 자, 이거 있을 것 같은데, 그죠? 자, 다음 016 16번. 16번. 안 오셨나 보다. 그러면 요건 무효고요. 무효. 16번 없으신 거죠? 확실히 없으신 거죠? 자, 다음 분께. 16번이세요?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거는 그 번호가 확인돼야 됩니다. 지금 4분 남았어요. 3번. 3번! 축하드립니다. 저 소리 치셔도 돼요.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몇 자리인가요? 두 자리요. 두 자리입니다. 두 자리. 26번입니다. 26번! 여러분. 과연 끝자리가 2입니다. 2. 끝자리 2. 자, 2번, 22번, 12번, 32번, 42번, 32번. 32번! 어디 계시죠? 32번? 없나봐. 이거 계시죠? 축하드립니다. 네. 자, 한분 마지막입니다. 남았어요. 마지막 한 분. 과연 오늘의 마지막 행운의 주인공은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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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번. 43번.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5분 다 됐죠? 네. 자, 행운의 주인공 분들은요, 행사가 종료된 이후에 꼭 선물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릴게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저희가 뭐 재미있는 토크도 나눠봤었고 아주 특별한 낭독회도 진행을 해봤는데 뭐 저희야 너무 좋은 감정이었습니다만 대표님은 어떤 감정이셨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요즘에 너무 정신이 없어요. 네. 얼마 전에 전시 끝나고 이제 신간도 나오고 도전도 준비해야 되고 막 이것저것 너무 바쁜데 그래서 약간 이렇게 오늘 이렇게 오는 길이 약간 이렇게 누가 뒤에서 회초리 들고 따라오는 것처럼 치이는 마음으로 이렇게 좀 온 것 같아요. 네. 막 스케줄을 소화하러 가야 돼 하면서. 근데 딱 여기서 이제 말씀을 나누고 어쨌든 오디오북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또 안 나눠본 것 같더라고요. 오늘 이렇게 말씀 나누면서 네. 저희 오디오북을 중점적으로 또 뭔가 말을 해보니까 낭독도 해보고 하니까 많이 배워가는 것 같아요. 정말요? 네, 또 다른 것,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저희 지금 아나운서님하고 얘기하면서 좀 깨달은 것도 좀 있고, 오히려 제가 지금 좀 배워가는 자리였던 것 같아서 굉장히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네. 그리고 기다리시면서 많은 분들이 더 자주 뵐 수 있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말씀도 나누고 얼마나 더 자주 봐요? 근데 이분들 얘기는 너무 자주 볼 수가 없어요 라면서 좀 물론 이제 그렇죠. 뭐 제가 이제 본업을 할 때는 뵐 일이 많이 없으니까. 근데 요즘에 어쨌든 또 출판사 하면서 뭐 여기저기 제가 다니고 하면서 자주 어딘가에 등장하고 있는데 좋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이런 일들을 뭐 출판사를 하는 그 과정에서는 계속해서 좀 만들어 보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시고 응원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박수 한번 주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끝으로 뭐 여기 함께 해주고 계신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앞으로 부제가 지금까지의 활동도 참 인상적이었지만 앞으로 또 인상적인 활동으로 정말 그 부제라는 이름이 검색하면은 GD 노래보다 더 먼저 나올 수 있기를.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네. GD의 부제보다 더 먼저 나올 수 있기를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자, 윌라 북토크의 낭독회 함께 해주신 우리 박정민 대표님과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모든 행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조심히 돌아가시고요. 선물도 함께 받아가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